오늘은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성취나 소유 등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랑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자랑들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자랑들이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돈 자랑. 김 씨는 은퇴 전 연금 관리를 잘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에 대해 알리고 싶어 했죠. 내가 연금을 잘 관리해서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온다니까. 이제 노후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김 씨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이 달라졌어요.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또 다른 이들은 대화 주제를 급히 바꾸려 했죠. 특히 친구 이 씨는 김 씨의 자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씨는 최근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김 씨의 성공담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죠. 심지어 질투심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이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편 박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고 이를 주변에 알리고 싶어 했죠. 내가 이번에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어. 하지만 박 씨의 돈 자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해했고 심지어 그를 피하기 시작했죠. 어떤 이들은 박 씨를 향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의 성공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곧 망할 거야. 라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느 날 박 씨의 오랜 친구 최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형, 돈 벌었다는 건 정말 축하해. 하지만 그 얘기를 자주 하면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 모두가 형처럼 성공한 건 아니니까. 게다가 사람들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형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어. 박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랑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질투와 미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경제적 성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성공을 조용히 누리죠.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리면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하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를 과시하면 주변 사람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결론적으로 돈 자랑은 자제하고 대신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성공을 조용히 누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문제와 질투를 피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자식 자랑. 박 씨는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한 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식 자랑을 늘어놓곤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S전자에 입사했다니까요. 신입사원 중에서도 최고 성적으로 들어갔대요. 앞으로 승진도 빠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웃들도 축하해주며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이 달라졌어요. 어떤 이들은 대화 주제를 급히 바꾸려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특히 이웃집 김 씨는 박 씨의 자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했거든요.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었죠. 어느 날 박 씨의 오랜 친구 이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선생, 자네 아들 정말 대단하네. 하지만 그 얘기를 자주 하면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나. 모두가 자네처럼 대기업에 취직한 자식을 둔 게 아니니까. 박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랑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한편 최 씨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결혼한 2자녀와 3명의 손주들이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항상 손주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우리 첫째 손주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5살인데 벌써 영어로 대화를 한다니까요. 둘째 손주는 피아노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영재라고 하더라고요. 막내는 아직 3살인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다들 귀엽다며 호응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반응이 시들해졌어요. 어떤 이들은 대화 도중 하품을 참지 못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딴청을 피웠죠. 특히 이웃집 정 씨는 최 씨의 자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 씨의 자녀들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손주는커녕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죠. 어느 날 최 씨의 절친한 친구 윤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 씨, 자네 손주들 정말 귀엽고 대단해 보여. 하지만 그 얘기를 매번 하면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 모두가 자네처럼 손주를 둔 게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기도 쉽지 않잖아. 최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랑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 후로 최 씨는 손주 자랑을 삼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공감하려 노력했죠.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자부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자식 자랑을 할 때는 상황과 듣는 사람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자랑보다는 자녀의 바른 인성과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셋째, 과거의 영광. 이 씨는 60대 중반의 은퇴자입니다. 요즘 그의 일상은 특별할 것 없이 단조롭지만 그는 항상 젊은 시절 회사에서의 성과를 이야기하곤 했죠. 내가 30대 때 우리 회사 최연소 임원이었다고. 그때 내가 기획한 프로젝트로 회사가 대박을 터뜨렸지. 지금 회사의 주력 상품이 바로 그거야. 이 씨는 이런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마다 잠시나마 현재의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특히 이웃집 박 씨는 이 씨의 과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해했습니다. 박 씨는 이 씨의 현재 모습과 과거 이야기 사이에 괴리감을 느꼈거든요. 이 형, 그때는 정말 대단했네. 근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면 이 씨는 항상 얼버무리며 다시 과거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이 씨의 오랜 친구 김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정말 대단했다는 건 우리가 다 알아. 하지만 그 얘기를 자주 하면 오히려 지금의 내 모습이 더 초라해 보일 수 있어. 현재의 삶에 좀 더 충실해 보는 게 어떨까? 이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평범한 삶을 부정하고 낮아진 자존감을 과거의 영광으로 채우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최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학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어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있었죠.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말이야,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어. 그래서 수석 졸업할 수 있었지. 하지만 최 씨의 과거 자랑을 들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현재 모습과 비교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죠. 최 씨는 왜 항상 옛날 얘기만 하는 거야? 최 씨의 친구 윤 씨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옛날에 공부 잘했던 거 정말 대단해. 하지만 지금도 넌 많은 걸 할 수 있어.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건 어때? 최 씨는 윤 씨의 말을 듣고 자신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성공에 매달려 현재의 가능성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성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진정한 성공한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에 충실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과거의 성공담을 늘어놓는 대신 그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현재의 삶에 적용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넷째, 여행이나 취미생활 자랑. 최근 은퇴한 이 씨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여행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 했죠.
내가 이번에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모두 직접 보고 왔다니까. 정말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 처음에는 친구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었지만 점차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다른 이들은 아예 대화에 끼지 않았죠. 특히 친구 박 씨는 이 씨의 여행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박 씨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멀리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씨의 여행 자랑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여행 한번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박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편 김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를 주변에 자랑하고 싶어 했죠. 요즘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 다들 한번 배워봐. 건강에도 좋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지만 김 씨의 취미 생활 자랑이 길어지자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과시욕이 강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의 오랜 친구 정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형, 골프 배우는 거 정말 좋아 보여. 하지만 그 얘기를 자주 하면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 우리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갖기가 쉽지 않잖아. 돈도 많이 들고 건강도 좋아야 하고. 모두가 형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김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여행이나 취미 생활 자랑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행이나 취미 생활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를 자랑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삶과 불필요한 비교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 문제로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를 즐기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나눌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랑보다는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나 즐거움을 조용히 나누는 것이 더 가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건강을 과도하게 자랑하기. 박 씨는 70대 중반임에도 매우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건강을 유지했죠. 그는 자신의 건강을 자주 자랑하곤 했습니다. 나는 매일 산을 오르내려. 의사 선생님이 30대 청년보다 건강하대. 약 한 알 먹은 적 없어.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박 씨의 건강을 부러워하며 비결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이 달라졌어요. 특히 친구 김 씨는 박 씨의 자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김 씨는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김 씨에게 박 씨의 건강 자랑은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고 이를 주변에 자랑하고 싶어 했죠. 내 몸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0살이나 적대.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 하지만 이 씨의 건강 자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해했고 심지어 그를 배려심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의 오랜 친구 최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형, 건강한 건 정말 축하할 일이야. 하지만 그 얘기를 자주 하면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 우리 나이에 모두가 형처럼 건강할 순 없잖아. 어떤 이들은 열심히 관리해도 병마와 싸우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건강 자랑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은 축복이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 과거의 생활 습관, 현재의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과도하게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자신의 건강에 감사하며 그 건강을 이용해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도와주거나 건강관리 팁을 나누는 등 긍정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건강을 활용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건강 자랑은 자제하고 대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더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과거의 영광, 여행이나 취미 생활 자랑, 그리고 건강 자랑까지. 이런 자랑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해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죠.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잘못된 방식의 자랑은 다른 사람들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인간관계를 해치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누군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그로 인해 질투심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성취와 행복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중요합니다. 자랑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나눔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누는 것이 더 값진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되 그것을 조용히 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랑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